안녕하세요. 오늘은 1688 활용하기에서의 6번째 강의입니다. 배송 대행 신청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1688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88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직배송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 거죠. 1688의 판매자가 물건을 다이렉트로 한국까지 배송을 해주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배대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즉 배송 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1688에서 물건을 주문을 한 다음에 중국 현지 주소, 배대지 주소로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 배송 대행 업체에서 우리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국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직배송을 안 해주는 업체를 만났을 때에는, 즉 직배송을 안 해주는 이런 판매자를 만났을 때에는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직배송을 해준다고 그래도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받게 되면 더 저렴한 곳도 있으니까 어쨌든 배대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 배송 대행 신청하기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됩니다. 즉 내가 1688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으니 이런 물건들을 받아서 한국 어느 지역까지 배송을 해주세요 라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송 대행 신청을 하려면 내가 주문한 상품 리스트를 일단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1688에서 주문 리스트 보기입니다. 네, 내가 뭘 주문을 했는지 이 리스트를 볼 줄 알아야 배송 대행 업체에다 어떤 거 시켰으니까 잘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송 대행 신청 이거 하기 전에 주문 리스트를 보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688에 제가 이렇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문 리스트를 보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맨 왼쪽 상단에 지금 이렇게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징이라는 건 뭐 부탁을 할 때 앞에다 보통 쓰는 말인데요. 어쨌든 로그인을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이라고 하는 한자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이라는 건데요. 로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로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은 회원 가입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을 6번째 강의잖아요. 강의를 올렸는데 막 뭐 주문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검색하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결국 1688의 아이디를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몰라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번째 강의까지 녹화를 하고 7번째 강의에는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이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단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다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나의 닉네임, 아이디가 아닙니다. 닉네임이 보입니다. 닉네임하고 내가 지금 1688에서의 어떤 등급, 구매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닉네임이 뜨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문 리스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 상단에 메뉴가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 중국어로 나오니까 조금 굉장히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자상거래 중국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많이 올리고 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겠습니다. 我的 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我的 라고 하는 건 나의, 我的 라고 합니다. 我 이건 나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1688에 이 알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사실은 지금은 1688.com이죠. 도메인이. 제가 처음에 이 1688 타오바오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사실 이름이 1688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중국어로 알리바바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그러면 이 알리바바닷컴을 얘기를 하는 건지
중국판 alibaba.com.cn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중국 내 이 알리바바를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리바바 그러면 alibaba.com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688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1688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메뉴는 뭐 나의 1688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88에서 얘기하는 알리 이거는 1688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마이 페이지 같은 개념입니다. 뭐 여기 클릭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자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한자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앞에 건 마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자라고 하는 건 구매자를 말합니다. 오른쪽은 마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이 똑같은데 성조가 틀릴 뿐입니다. 한자를 잘 보시면 이 오른쪽은 위에 십자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판매자를 말합니다. 마이자라고 하는 건 판매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용 이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밑에 메뉴는 다 판매자가 이제 접속을 하는 메뉴고요. 저희는 1688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자라고 합니다. 삼성인데 마이자 구매자 센터 이렇습니다. 요 밑에 이제 메뉴들이 구매자가 이제 자주 들어가는 메뉴를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이마이다오더 호어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구매를 한 물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구매 리스트인데 한자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국어 어려우면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백에다가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의 알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이 페이지 이제 어떻게 나와 있죠? 내 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 친구 이러면 마이 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 친구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까 구매자 센터하고 판매자 센터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자 센터에 구입 물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메뉴가 바로 이 구입한 물품 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돌리시고 편안하게 그냥 구입 물품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입 물품. 자, 그럼 이제 제가 주문을 한 이 상품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자동으로 번역이 되니까 이거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본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1688에서 주문을 한 주문 리스트인데요. 요거 이제 어제 주문을 한 건데, 요거를 배대지에다가 이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주문을 했으니까 잘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라고 배대지에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대지로 넘어가서 배송 대행 신청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대행 신청. 자, 저는 사실 배송 대행 신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배대지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송 대행 신청하는 방법들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1239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주문한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장님들이 사용을 하는 이 배대지를 보면은 엑셀과 같은 이런 파일로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배대지에 이제 매일매일 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배송 대행 업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 약간씩 틀리니까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대지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배대지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1239.co.kr, 123go.co.kr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로그아웃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지난 시간에 아마 가입을 했을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자 넣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 보겠습니다. 배송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여기 밑에 배송 대행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입니다. 배송 대행 신청서라고 나와 있는데 약관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읽어보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스텝 1 보겠습니다. 스텝 1 해운 배송 방식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운으로 하시면 됩니다. EMS 해운으로 해도 되고 EMS 항공으로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누가 EMS 항공으로 하니까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운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2 보겠습니다. 배송 방식 일반 배송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배송이라고 하시면 돼요. 리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한 번에 입력을 하는 이 주문 리스트는 다 배송이 돼서 합포장이 돼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송 방식은 일반 배송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 3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을 한 다음에 이걸 한국 어느 주소로 받을 건지 이겁니다. 제가 그냥 1688에서 직구를 하는 거면 내가 받는 거면 나의 한국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이 물건을 구매자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줄 때 이럴 때에는 구매자의 주소, 구매자의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글 이제 이름을 넣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영문을 넣으면 자동으로 밑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영문이 간혹 가다가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통관 방법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통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목록 통관, 사업자 통관, 그리고 일반 통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각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건 왼쪽에 통관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중국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이 금액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많이 주문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목록 통관이 어렵게 됩니다. 또는 관세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요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통관 같은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뭐 샘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때는 일반 통관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통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통관 수수료 3,00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수입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에는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그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한다, 내가 그냥 직구를 한다, 그럼 목록 통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구매 대행을 한다,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록 통관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국에서 1688에서 한 번에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사드린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통관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록 통관을 하는 경우는 여기에다가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사업자 통관을 하실 때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통관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국내 마켓에서 판매를 하실 때에도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구매자한테서 다 받게 됩니다. 해외 배송 상품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어디에 가서 만들어야 되냐, 요거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관세청 사이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 인증서 같은 거 설치하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이트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 T로 시작하는 굉장히 긴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한 번만 발급을 받으시면 번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문을 할 때 그냥 그 번호를 그대로 쭉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여기다 넣어 주세요. 자, 이제 연락처를 입력하겠습니다. 받는 사람, 수취인, 즉 한국 주소, 한국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넣으시면 되죠.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우편번호,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영문 주소가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문 주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배송 요청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 국내에서 배송을 하는 그 기사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내에 와서 CJ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CJ 택배 그 기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예를 들면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넣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스텝 4 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넣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는지 그 주문한 상품을 여기에다가 일일이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만 통관이 정상적으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문을 한 이 정보를 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1688이나 타오바에서 물건을 주문을 하시게 되면 그 주문을 바로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문 리스트 여기서 봤었죠. 지금 제가 요걸 가지고 요 주문에 해당되는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배송 대행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 마우스 우측을 클릭을 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복사 한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 주문 내역 복사라고 있습니다. 오렌지색 배경으로 되어 있죠. 여기 클릭을 해서 사이트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1688에서 주문을 했으니까 1688 주문 내역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록 클릭해 보겠습니다. 등록 클릭하면 이제 이미지, 상품 URL, 이미지 URL, 옵션 다 들어와 있죠. 가격, 수량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쳐 보겠습니다. 구매자 이름,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 제 이름 1688에서 그 주소를 넣을 때 수취인 이름을 저희가 영문으로 넣었으니까 영문 이름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구매 주문 번호, 오더 넘버입니다. 구매 주문 번호, 주문 번호는 어디에 있냐면 이 주문의 주문 번호는 맨 앞에 있습니다. 이 긴 숫자가 주문 번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트래킹 번호입니다. 트래킹 번호는 그 1688의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을 하고 나서 중국 내 그 택배 송장 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트래킹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트래킹 번호를 확인을 한다는 건 판매자가 배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매자가 배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문 같은 경우는 여기 주문 상태에 보시면 이쪽에 주문 상태에 보시면 물류 조회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가 나올 때에는 배송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원래 번역기를 돌리면 이거 번역이 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밖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번역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물류라는 얘기가 나오면 배송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송장 번호가 제대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어요. 물류회사, 물류번호 또는 운송장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면 배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운송장 번호하고 물류회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가져다 붙여넣기 하시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송을 안 한 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을 결제를 안 해서 이제 취소가 됐죠. 그럼 여기에 물류라는 이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물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송이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이거 물류 조회하기 여기 물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배송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물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운송장 번호와 여기 배송회사
물류회사를 정확하게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송장 번호는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물류회사는 이제 요 한자를 똑같은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배대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물류회사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물류회사를 글씨를 똑같은 걸 찾으면 되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문을 한 다음에 1688 셀러가 아직 배송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이 배송 대행 신청을 제가 작성을 하고 있으면 이제 트래킹 번호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이 트래킹 번호 나중에 입력 체크를 하신 다음에 판매자가 배송을 하고 나서 꼭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체크를 취소를 하고 여기에서 트래킹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킹 번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물류회사에서 우리 물건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통관 품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관 품목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넥타이를 주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 통관 품목 검색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넥타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넥타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넥타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주문 내역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1688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얘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688에서 할인을 받았다거나 또는 쿠폰을 사용을 했다거나 이러면 여기 가격대로 넣으시면 사실은 조금 더 비싸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문한 단가를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가가 21.5 이렇게 맞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실제로 20원에 주문을 했다. 그럼 이거를 20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옵션 보겠습니다. 색상하고 사이즈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비를 했으니까 그냥 네이비라고 놓고 그리고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프리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텝 4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래킹 번호를 넣는 거랑 통관 품목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단가를 고쳐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옵션도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텝 5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 6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배대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예를 들면 기본 검수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정밀 검수, 원산지 작업 나중에 주문을 많이 대량으로 해오실 때에는 원산지 작업이 표시가 다 되어 있어야만 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통관이 어려울 거고요.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 세관에서 이제 이 원산지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판매자한테 원산지 작업을 꼭 해달라 그래야만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주문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이 표시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웬만한 이 셀러들은 다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뭐 한두 개씩 구매를 하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대량으로 1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시킬 때에는 원산지 작업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1688의 판매자가 원산지 작업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배대지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또 배대지에서 이런 작업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따로 붙겠죠. 그래서 이 비용이 얼마나 붙는지는 배대지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거 옵션, 신발 박스를 없앤다든지, 인보이스를 없앤다든지, 의류 박스를 없앤다든지 등등 이런 서비스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포장 옵션, 요거는 뭐 이제 포장을 별도로 더 꼼꼼하게 이제 해야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험 옵션인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얘기를 했지만 1,500위안 미만인 상품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1,500원이면 한 25만원? 2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가입을 하면은 이제 비용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최대한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물류 요청사항 뭐 따로 이제 배대지에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 요청사항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텝 7 보겠습니다. 무게 측정 후 자동 예치금 결제라는 건데요. 이 배송비를 어떻게 결제하느냐 이겁니다. 배송비를 결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자동 결제를 하는 겁니다. 미리 제가 여기에다 예치금을 충전을 해놓고 그 충전된 금액에서 배송비를 자동으로 이제 빼서 물건이 도착하면 배송비 결제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이제 더 빨리 조금 더 이제 빨리 배송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안 하거나 또는 예치금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배대지에서 문자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한국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이제 배송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입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지정된 은행으로 이체를 해주시면 이제 배대지에서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스텝 7은 예치금을 충전을 해놓고 예치금으로 결제를 할 때만 체크를 하시고 그때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겠다. 그러면 요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보겠습니다. 관부가세 수취인 납부라는 게 있는데요. 관부가세 수취인 납부. 만약에 관세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관세를 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해주셔도 되고요. 목록 통관을 하게 되면 보통 관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체크를 하나 마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까 위에서 배송 이 통관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일반 통관을 하셨거나 사업자 통관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접수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신청. 저는 지금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신청까지는 클릭을 안 하겠지만,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신청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접수 신청 괄호 열고 1 이렇게 나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신청이 된 다음에 트래킹 번호를 넣으면 이제 입고 대기가 됩니다. 입고 대기. 송장 번호까지 다 입력을 했으니까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대지에서 물건을 받고 확인이 되면 이제 결제 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제 대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송비를 배대지에다가 결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송비 결제해주면 이제 결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는 배송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배송비 요걸 제가 입금을 이제 하게 되면 밑에 송장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송장 번호를 클릭해서 이렇게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CJ 택배로 배송이 되니까 이제 배송비까지 보내고 그냥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때 이 배송 대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해가 안 가거나 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실 때는 또 페이지가 약간 생각을 안 했던 어떤 이상한 페이지가 튀어나온다거나 또는 페이지 구조가 저랑 똑같지 않다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페이지가 자꾸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조금 이제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면 또는 이제 적응이 잘 안 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